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요즘 이 얘기 빼고는 참 요새 대화가 안 됩니다. 포항 유전 얘기입니다. 이 포항 유전, 참 어처구니가 없죠? 오늘 포항 유전과 관련해서 액트지오의 사장인지 고문인지 하는 사람이 와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잔뜩 분위기를 띄워놨는데 오히려 에이씨 속았다! 라는 생각이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저는,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 주가 조작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고발뉴스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었죠. 이거 주가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가 조작을 위한 테마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거 아무래도 주가 조작용 같다라는 얘기, 그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는요. 아무래도 수상한 정황들, 포항 유전은 주가 조작용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희룡이 그 폴란드인지 우크라이나인지 가가지고 재건 사업 분위기를 엄청 띄웠습니다. 직접 가가지고요, 유튜브로 현장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우고, 예비군, 향토 예비군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우면서 건설을 해? 그 나라 사람이면 싸우면서 건설하는 게 됐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왜 싸우면서 건설을 합니까? 죽을 일 있어요? 근데 그 황당한 얘기를 원희룡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엄청 띄웠어요. 뿐만 아니죠. 윤석열은 직접 우크라이나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엄청 띄웠어. 직접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어. 예. 우크라이나 재건주 엄청 띄웠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작년 동안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작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한 서너 번 정도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부토건하고 DYD 이런 것인데, 얘네들이 한 서너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낮을 때는 1,200원, 올라가면 만 얼마. 아마 제가 볼 땐 그래요. 걔네 대주주들은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주식을 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을 거예요. 아까 이 쌍방울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쌍방울 같은 경우에 그러죠. 판사 새끼, 또라이 새끼, 빙신 새끼, 무식한 새끼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차익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데, 또라이 새끼, 빙신 새끼, 쪼다 같은 새끼.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주주의 주식 변동은 신고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다고 하면 딱 걸려. 맞죠? 주가가 많이 변동을 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은,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거래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잡혀 들어가. 그 요새는 대주주의 경우는 주식을 안 팔아. 쪼다냐. 판사 새끼가 아직까지 그런 것도 몰라? 아, 진짜 그런 것도 모르면서 판사하니? 아, 등신 새끼가 진짜, 진짜, 패 죽일 수도 없고 말이야. 무식한 새끼. 요새는요, 주식을 담보로 맡깁니다. 담보로 맡기고 그걸 가지고 돈을 빌려와요. 그 돈 가지고 딴 데 투자를 하든지 뭐 딴 걸 사든지 해요. 아니면 돈을 해외 빼돌리든지. 예? 아니면 그걸로 부동산을 사든지 하여튼 그럽니다. 자, 그런데 내 주식이 오르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돈을 더 빌려올 수 있지. 좋네. 그런데 내 주식이 떨어지지. 그럼 어떻게 돼? 예. 이때는 반대매매가 들어갑니다. 반대매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예. 담보로 맡긴 주식을 저쪽에서 팔아버리. 그럼 나는 손해잖아. 아니요. 자, 나는 현금을 들고 있잖아. 다른데.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떨어진 주식을 내가 다시 사면 돼.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주식이 계속 늘죠. 난 내 주식의 비율은 크게 없어.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은, 대주주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식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돈 벌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돈 벌죠. 주가 조작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이 등신 새끼야. 판사 판사 새끼야.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진짜 아구창을 날리지도 못하고. 야, 아무튼, 이번에도 보면 딱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꼬라지가 보여. 자,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도 보면은 그런 상황이 몇 군데서 나타납니다. 처음에, 발견이 됐네, 어쩌네, 하고 있는 동안에 영일 만에 석유가 발견이 됐네 하니까 관련주가 폭등을 했대. 그죠? 막 폭등을 했다 그러더라? 테마주 급등, 30% 뛰었다. 무더기 상한가, 그러다가 심지어 5배 뛰었다까지 막 나와. 와, 날았네.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 뛰었어. 자, 이게 주식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오늘 딱 액트지온가 사장인가 회장인가 고문인가 한 걔가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일제히 뚝 떨어졌어. 자, 이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일제히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개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당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주가 조작입니다. 이거 떴다방이에요. 조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 한번 자기가 뭔가 필에 꽂히면 옆에서 아닙니다. 라고 해도 안 듣잖아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석유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조심하세요. 이거 떴다방입니다. 금방 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는 걸 보고 다들 그럽디다. 사기당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주가 조작 아니야? 저만 이거 주가 조작이라고 느낍니까? 누군가가 작전 세력이 있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 안 생깁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렇게 떡다방 같은 갑자기 뜨는 어떤 무슨 이런 일, 이거 주가 조작 세력들의 솔직히 너무 뻔하거든요.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회 한번 보시죠. Very strange. 매우 이상합니다. 세계 수준의 호주 최대 석유 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작년 1월 철수했다고 합니다. 우드사이드는 한국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해저 광구에서 해저 광물을 탐사, 채취, 취득하는 권리인 조광권 50%를 확보했으나 이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만약 영일만 일대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것인데 우드사이드는 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 홍보한 액트 지오사 예상대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이를 개발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드사이드는 세기적 바보 선언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삼성 시가총액 5배의 가치가 있다는 액트 지오사와 그럴 가망성이 없다는 우드사이드사의 예측, 분석, 판단이 엇갈립니다. 어느 회사 판단이 맞을까요? 두 회사의 본사 전경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드사이드이고 이것이 액트 지오사 본사 사옥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7,700달러 하나 3,800만 원의 듣보잡 액트지오사. 2022년 기준 23조 940억 원 매출의 직원 4,500명 이상의 우드사이드사. 본사 건물과 직원수 매출액 규모가 선입견의 영역이고 진실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열쇠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베리베리 스트레인지합니다. 19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7광구란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1974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이 구역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발 작업을 했었습니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작은 양이긴 하지만 3개 시추공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86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했고 일본의 꿍꿍이 속대로 내년 6월이면 협정 종료를 통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의 90%는 일본에 귀속되는데 최대 2028년까지 일본이 버티고 그 후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석유가 콸콸 생산된다면 100% 일본 권한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영일만 유혹도 중요하지만 제7광구에 대한 혹시 모를 한국의 이익 침해에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일본의 국익이 아닌 한국의 국익에도 제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영일만 석유 파동에 천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지지율만의 국면 전환용으로 석유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일만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영일만 석유 게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공개 소환을 띄우고 서울중앙지검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지. 왜 공개 소환을 거부합니까? 죄 지은 게 없다면 억울함을 깨끗하게 털고 싶다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의 방침대로 내가 나가겠다.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조사받기 바랍니다. 모든 아내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신뢰도 21%,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시추 브리핑은 국민의 관심이 아닌 국민의 의심만 산 시츄에이션이었습니다. 왜 지금 저런 발표를 하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자 관련 주식이 불기둥처럼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과연 이 발표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이득을 본 불기둥처럼 치솟아 오른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과연 이 발표로 이득을 보는 자 누구인지, 그 이득을 보는 자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꼭 어른거리는 그 그림자를 추적할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의혹이 불어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추적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모두 다 의혹투성입니다. 첫 번째, 해당 광구는 한국석유공사와 15년 동안 협업했던 호주의 글로벌 대기업 우드사이드가 장래성이 없다며 2023년 손을 뗀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 발표처럼 우드사이드사는 연매출이 23조입니다. 그리고 액트지오는 연매출이 3,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능성 있어도 좋아. 그런데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면 믿을 만한 기업에게 맡기고 믿을 만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의혹투성이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의혹이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탐사 시추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하는 날 발표 당일이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탐사 시추 지시가 발표 당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를 빼고는 모두 다 기밀이라며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 상황,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철저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고 또 수없이 많은 해외 순방이 있었고 부산 엑스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혈세 낭비였습니다. MB 정부 시절 자원 개발이라며 있었던 혈세 낭비가 오버랩되는 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발언 들으셨습니다. 속 시원하죠? 예. 특히 이 서영교 의원의 이 발언 내용, 아무래도 주가 조작이 의심된다는 저 지적은 정말 꼭 집어내는 듯 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저런 이렇게 꼭꼭 집어내는 저런 능력 때문에 여러 가지 간혹 가다가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부분들 그런 가끔 가다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런 평가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앞으로 이 문제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게 좀 집중적인 어떤 조사로 좀 이어졌으면, 국정조사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 특검으로 이어지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하주님 큰일이다라고 하셨고요.